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오늘은 5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나의 빨강책입니다. 나의 빨강책 2004년 작품입니다. 작가는 바바라 리만.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요.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고요.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 안에는 다층적 공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는 빨간 책, 빨강 책이 있고요. 주인공이 들고 있는 빨강 책이 있어요. 그죠? 공간이 우리가 그림책을 보는 공간, 그리고 주인공이 들고서 그 빨강 책을 보는 공간, 이렇게 다층적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중적 의미가, 내러티브가 하나의 내러티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은 주인공이 그림책을 줍죠. 그 그림책 안에 등장하는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구성하는 이야기, 그 다음 주인공이 구성하는 이야기, 두 이야기가 섞여서 또 구성되는 이야기, 이래서 애매모호하게 모호성이 나옵니다. 그림책이라 하면 그 그림책이 맨 처음에는 재킷이 있고 그 다음 표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면지가 나오고, 그 다음 약 표제지 나오고, 그 다음 속표지, 이런 순서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재킷하고 그 다음 표지하고 나오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재킷과 표지는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킷의 모습과 그다음에 커버의 모습, 그러니까 표지의 모습이 다르죠. 다르고 그 다음에 면지가 나오고, 면지는 어떻게든 그 책과 하드커버 있죠? 그거를 감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지는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약 표제지가 나와야 되죠. 약 표제지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는 본문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게 약 표제지고, 제목만 나오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약 표제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 표지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약 표제지는 그 이후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책 자체의 물성으로서의 그 경계, 파라텍스트로서의 특성의 그 경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계 깨트리기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는 바바라 리만이고요. 이 작품은 2005년도에 칼퇴꽃 아너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도서관협회 선정 주목할 만한 책,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미국 청소년 도서관 조합 선정 도서, 혼북 매거진 선정 도서에 해당합니다. 바바라 리만의 작품은 나의 빨강책, 그 다음 2005년에 다시 나온 다시 빨강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눈 오는 날에 한 소녀가 길가에 쌓인 눈 속에서 빨강 책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펴보니 지도가 있고, 지도에 중간에 섬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섬에는 어떤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은 모래 속에서 빨강 책을 발견하게 되고, 소년이 보고 있는 빨강 책에는 도시 빌딩 속에 살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책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생각에 빨강책이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나요? 네, 빨강책 어디 있어요? 여기 하고 우리가 보는 빨간책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 앞에 표지에 보면은 주인공이 또 들고 있는 빨간 책이 있죠. 이렇게 해서 다층적 공간이라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2번은 친구들이 생각하는데 말이야, 소녀가 보는 책에 소년이 나오고, 소년이 보는 책에 또 소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잖아요. 뚜렷하지 않고, 그죠? 네. 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앞표지 보겠습니다. 앞표지에는 칼대꽃 아너라는 표시가 있고요. 여기 주인공인가 봐요. 소녀가 있고, 소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빨강책, 소녀가 가지고 있는 빨강책이 있죠. 자, 우리는 주인공인 이 소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요? 빨강책을 가지고 있어요. 자, 뒷표지에는 빨강 책을 보고 있는 어떤 소년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계속 나와주는 게 아닌가? 왜 이쪽에는 영판 다른 소년이 빨강 책을 또 보고 있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빨강 책에 대한 서평이 나와 있고요. 여기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고 색깔이 이렇게 빨가니까 왜 이렇게 빨갛게 해놨지? 이렇게 의문이 들겠죠. 그리고 제목이 없어요. 글로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림만 있어요. 글 없는 그림책이에요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재킷인데요. 재킷 앞날개하고 뒷날개가 있어요. 앞날개에는 책 소개가 나와 있죠. This book is about a book. A magic red book. 아주 마법적인 빨간 책인데요. Without any words. 어떤 말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그림은 진짜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프라이즈, 가 놀랍게 되어 있는 책이다. 이런 책 소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뒷날개 부분에는 바바라 리만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보는 바바라 리만인가 봐요. 작가예요. 그죠? 이 작가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층적 공간을 또 안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책 속에 책처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그 책처럼 여기에 리만이 우리가 보는 작가가, 그림 작가가 있고, 그 그림 작가가 또 작품을 그려요. 그 안에 또 작품을 그리는 그림 작가가 또 있죠. 그리고 이제 바바라 리만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 놓았죠. 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출판사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거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 음각으로 해가지고 The Red Boo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재킷이고 여기가 표지죠. 이 두 개가 지금 내용이 다른 거죠. 면지입니다. 면지는 빨강책답게 면지도 빨강색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속표지입니다. 속표지에 보니까 바다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도시가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The Red Book 이렇게 해서 제목만 딱 나왔을 때는 이거는 약 표제지예요. 속표지하고 뭐가 다르나요? 속표지에는 여기 작가, 그 다음에 출판사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약 표제지는 이렇게 제목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약 표제지를 두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본문이다, 본문이 시작한다 하는 거를 알리는 건데 이 약 표제지가 지금 소표지보다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책 이 구성되는 그 특징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특징을 깨고 있는 거죠. 그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깨뜨리기가 여기서 일어난다. 네. 그 다음
판권 페이지에 여기 뭐 헌사도 들어가 있죠. 헌사 페이지를 지금 판권 페이지와 함께 쓰고 있죠. 다음 이제 이야기 시작인데요. 자, 어느 도시에 지금 눈이 내렸나 봐요. 길가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 있고요. 한 소녀가 걸어가고 있어요. 점점 소녀를 이렇게 줌인 하고 있죠. 줌인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은 줌인 되는데 여기에 그림틀은 점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소녀는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빨간 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소녀가 드디어 빨간 책을 손에 들었군요. 그리고 눈 내리고 있어요. 바깥에는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도 이 빨간 책이 신경이 자꾸 가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생기고 빨간 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죠. 자, 드디어 소녀가 빨간 책을 폈습니다. 주인공 소녀가. 그래서 펴보니 지도가 나오고요. 그 지도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을 보니 그 섬 가장자리에 아주 점이 있어요. 그것을 확대해서 보니 소년이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이렇게 이렇게 소년도 빨간 책을 해변에서 줍고 그 빨간 책을 펴보고 있죠. 앞에서 소녀가 빨간 책을 줍는 장면은 인물은 점점 줌인 되지만 그림틀은 점점 작아졌죠. 사이즈가. 그런데 지금 이 소녀가 보고 있는 빨간 책 속에 나오는 소녀는 크기 줌인 되고 있지만 이 그림틀의 사이즈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녀가 등장했던 그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사이즈가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소녀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광경은 소녀가 소년을 보고 있고, 소년은 지금부터 뭘 보나 보세요. 소년이 펼친 빨강책 안에는 건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어디 건물이냐 하면 이렇게 건물이 보이고 그 건물의 한 곳을 보니 소녀가 있는 거예요. 소녀는 우리를 보고 있죠. 봐라, 소녀. 우리가 바라보는 소녀를 바라보고 소녀도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 소녀가 탁 바라보면서 봐, 내가 여기 있지? 하는 표정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소녀가 바라보고 있는 빨간 책 안에 있는 소녀는 안에 지금 빨간 책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바라보죠. 자, 소년이 보는 빨간 책 안에는 소녀가 있어요. 자, 그 소녀는 뭐 하는가 보세요. 소녀가 빨간 책을 덮었어요. 학교에서 책을 꺼내보다가, 자, 그 다음, 소녀가 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서 풍선을 사요. 아저씨, 풍선 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소녀가 풍선을 잡으니까 붕 날아올라요. 자, 여기서요. 이제까지는 그림틀로 계속 나왔는데 여기에 이 장면에서는 지금 그림틀이 없어지고 사방으로 확대됐어요. 어쩌면 우리 생활에서도 이렇게 풍선을 많이 잡으면 확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독자들도 이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소녀처럼 저 소녀처럼 풍선을 많이 들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소녀가 갑자기 독자들이 이 소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자, 소녀의 여기 옆구리에는 빨간 책이 있네요. 자, 소녀가 살고 있던 이 도심에서
점점 이 풍선을 타고 소녀가 멀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갑니다 하는 거. 그런데 빨강색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빨강색이 작게 보이고 소녀가 크게 확대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디에요? 아주 거리가 빨강색하고 이 소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소녀는 하늘로 더 높이 떠올랐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소녀가 풍선을 타고 멀리 가고 있어요. 자, 이 빨강색 안에 있는 소녀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소년이 빨강색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슬퍼해요. 왜 그랬나 봅시다. 이 소년이 보고 있는 책 안에는 뭔가 점 같은 게 있죠. 점으로 된 게. 그 점이 없어졌어요. 왜 이 빨강색 안에 소녀가 풍선을 타는 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소녀가 풍선을 타고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빨강색 소년이 들고 있는 소년이 보고 있는 빨강색 안에는 풍선 타고 있는 소녀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무슨 동영상 같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소년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고개를 들어보니 갑자기 소년이 있는 페이지 안으로 소녀가 풍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녀와 소녀는 지금 만났죠. 자,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이게 그림틀이 이 책으로 인해 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소년은 생각하고 있겠죠. 네, 정말 기적적인 일이야. 어떻게 없어진 그 소녀가 내 옆으로 온단 말이야.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다시 소녀가 풍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처럼 사방으로 확대된 그림이 나오고 그림틀 없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우와 정말 얘네 둘이 만났네 하면서 우리 독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해서 그 느낌을 받으라는 겁니다. 기뻐할 거야 하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확대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빨강색이 이렇게 덮이죠. 이건 어디 같아요? 아까 소녀가 잃어버린 빨강색 있죠? 그 빨강색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도로 인도 블록에 떨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 발이 보이고 자전거가 보이죠? 빨강색이 덮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빨강색을 주워가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죠? 네, 여기가 예고편입니다. 네, 다음 나오는 다시 빨강색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얼굴입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연결돼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한 이야기 안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분이 이 다른 주인공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고 소녀나 소년이 등장했다 하면은 순환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다음 편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후속작으로 다음 편에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거야 하는 예고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빨강책에 보면은 이 아이가 앞 표지에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는 자, 소녀가 여기에서부터 이 책을 펼치면서부터 이 소녀는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 아이가 보고 있으면서 그냥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세계가 좀 환상 그림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환상을
처리하는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림책의 이야기는 앞에서 특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서 글 없는 그림책이고 굉장히 모호하며 다층적인 공간이 있고 여러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저렇게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인공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애매모호하게 확실하게 또렷한 이런 거는 없이 다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그림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제 그림책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